결국은 판타지의 문제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현실의 액션을 파고드는 격투기 장르 정도를 제외하면 액션 영화는 결국 판타지의 실현입니다. 호리호리한 몸집으로도 맹룡과강에서 청 노리스를 쓰러뜨리는 이소룡은 결국 중국 무술 판타지의 실현이고, 키게스에서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10대 초반 소녀의 몸으로 적들을 이리저리 베고 자르는 힛걸 역시 싸우는 미소녀의 실현이며, 범죄도시에서 따귀 한 방에 범죄자를 기절시키는 마석도의 액션 역시 판타지입니다. 그곳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같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영화도 여성 액션 판타지를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괴작이기는 하지만 천사몽에서는 이나영을 전사로 내세웠고, 여담이지만 이나영은 이 이후에도 자주 액션 연기를 펼쳤습니다. 영화에서는 하울링 같은 작품, 드라마에서는 도망자 플랜 B라는 작품이 있었죠. 드라마에서는 소녀 K나 아이리스와 같은 작품이 계속 이어졌고, 영화에서는 악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B급 영화이기는 해도 공수도 역시 여성 액션 판타지의 실현이었습니다. 싸우는 미소녀의 한국판이죠. 걸캅스, 이건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죠. 아무튼 이런 흐름은 최근 마이네임에 이어 길복순까지 왔습니다. B급 세계에서는 이러한 여성 전투원, 암살자, 격투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고, 여성들의 대결만 그리는 캣파이트 장르가 따로 분류될 정도로 본격적입니다. 다만 그런 장르들은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섹스 어필을 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역대 본드걸들이 대부분 섹시한 몸매를 과시하는 데에 그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장 최근 007에서 아나디 아르마스에게 입힌 옷만 봐도 알 수 있고,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로는 네이키드 웨폰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니키타나 롱키스 굿나잇에 그런 성적 뉘앙스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짙은 농도로 존재하죠. 문제는 정도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여성의 몸매 드러내기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길복순의 주인공 복순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암살자이면서 동시에 섹시한 여성이고 또 딸을 키우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무척 흥미롭게 느껴지지만 걱정도 되죠. 어디로든 치우칠 수 있고 자칫 엉터리가 될 수 있는 과도한 설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설정과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넣어서 버무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더군요. 그나마 복순이라는 캐릭터는 전도연이라는 치트키로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었지만 영화는 어떨까요? 저는 길복순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한번 설경구와 합을 맞추는 변성현 감독이 이 혼란스러운 암살자 영화를 어떻게 그려낼지 궁금했습니다. 암살자 이야기에 암살자들의 세계를 만들고 그걸 다시 현실과 연결하고 그 안에 남녀 간의 치정과 승진 문제와 모녀 갈등, 사춘기, 동성애 등 온갖 문제를 다 넣고 섞어버린 이 영화는 과연 연금술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길복순 리뷰입니다.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우선 영화의 장점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칭찬해야 하는 건 물론 배우들입니다. 전도연의 연기는 유독 빛이 납니다. 전도연은 이제 액션은 졸업했다고 인터뷰했는데 다시 액션하는 전도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솜의 연기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되고 뒤틀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솜은 그 난해한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김성호도 뭔가 보여주려고는 했는데 뭘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죠. 후배 킬러를 연기한 구교환의 어딘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친근한 양면성은 대단했고요. 액션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온 게 틀림없어 보이지만 정작 액션 자체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반부에 복순이 차민희의 계략에 빠져서 동료 킬러들에게 협공을 당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액션인데, 여기에서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는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사람과 촌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길복순의 액션은 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드럽고 거친 면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헤모글로빈의 시인이라는 쿠엔틴 타란티노와는 당연히 그 과격함이나 괴상함에서 비교하기 어렵고 킹스맨 같은 작품과도 비교하기엔 아쉽다는 인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수 있죠.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액션이었습니다. 단순 액션 누아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마치 섞어찌개를 만들듯이 몽땅 때려박은 부분은 평가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성애, 은근한 근친 코드 같은 걸 다룬 것이죠. 거기에 킬러들이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로 표현하고 그 안에서 계급이 나뉘고 양극화가 오는 걸 설명한 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영화에서 살인을 영화와 연결한 것입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살인 행위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주변 동료들은 길복순이 야쿠자 두목 오다 시니치로를 처리한 일로 뉴스에 나오자 그를 찬양합니다. 마치 전도연이 작품 만들고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감탄하는 영화계 연기자 후배들처럼 말입니다. 대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품에 쓰니까 좀 쉬워야지 같은 말들이 더욱 그걸 강조하는 듯하죠.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면 길복순이 더 와닿을 수 있죠. 연습생들이 길복순의 과거 작품 세트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는 건 마치 전도연의 예전 작품, 예를 들어서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영화를 보면서 연기 훈련을 하는 후배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잡아줄게 라는 대사와 그 말에 감동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죠. 그리고 준비된 인턴인 영지가 곧 데뷔한다는 말도 연기자들의 삶을 빗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후배에게 디테일을 가르쳐주면서 칼 끝에 감정을 실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복순과 와 감정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라고 답하는 영지의 말에서 이게 연기의 은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A급 의뢰는 왜 길복순에게만 가는가 하는 물음은 마치 영화의 A급 시나리오가 특정 배우들에게만 가는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에 후배인 한희성이 불만을 말하는 장면이나 복순이 희성이 같은 후배들도 A급 할 수 있다고 차민규에게 말하는 장면 역시 배우들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A급 시나리오를 넘기고 룰을 만든 MK는 말하자면 대기업일 수 있는 거고, 더 비약하자면 MK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에 함께 했던 이들은 지금의 영화계를 만든 대기업과 기타 배급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지점은 많습니다. 일단 이 작품이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극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극 중에서도 인생은 모순이라고 하죠. 길복순의 삶 역시 모순입니다. 딸에게는 진실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실은 꼭꼭 숨기려고 합니다. 그 모순이 딸과의 갈등을 이끌어낸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딸은 당당하고자 합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그걸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폭로당하지 않으려 했고 그 숨기려는 마음이 살인미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당당하게 엄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드러냅니다. 이처럼 딸은 현실의 세계에서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고 엄마는 은폐된 세계에서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마침내 복순이 그 은폐된 세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현실의 세계로 온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사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술을 읽는 장면도 그럴듯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어디서 가져와도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들만 봐도 킬빌, 존 윅,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셜록 홈즈 참 많기도 합니다. 주인공과 차민규의 설정만 봐도 킬빌이고 이 세계에 뭔가 이상한 조직이 있다는 건 존 윅에 가깝고 킹스맨의 광신도 전투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인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겉핥기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킬빌의 베아트릭스 키드와 빌의 관계에는 엄청난 것이 있죠. 둘 사이에는 딸도 있습니다. 물론 복순과 민규의 관계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마 복순의 딸은 민규의 딸일 가능성이 크겠죠. 복순의 대사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표님은 내게 모든 것을 줬다는 대사는 딸을 암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죠. 두 사람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는 점도 유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살인의 동기입니다. 이 영화와 킬빌의 가장 큰 차이는 동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킬빌에서 베아트릭스는 아름다운 신부였고 행복을 꿈꾸었으나 동료들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비참하게 무너진 채 병원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명백한 동기는 비록 단순하지만 영화를 이끌고 가는 강렬한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길복순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존 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암살자의 세계는 그 묘사가 이상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큰 인정을 받는 암살자들의 사업이 있고 그들은 자부심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고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영역을 넘보는 것에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세계는 관객을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설정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우리가 상정하는 현실과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이 암살자들의 세계만 동떨어져서 그려내니 영화 속 세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또한 저는 길복슨의 캐릭터들이 개인의 전투 능력을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엄밀한 킬러 영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살이라는 건 목표물을 몰래 조용히 제거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암살이 무슨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길복슨은 모든 캐릭터들, 특히 암살자 캐릭터들을 개인의 전투 능력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다른 면의 암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물론 암살자의 경우 수틀리면 직접 실력 행사를 해야 하니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결코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취급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만약 암살자들이 서로를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면, 즉 암살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목적은 힘 자랑이 아니라 상대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들이라면 서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암살 기술과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로 상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길복순에서는 그냥 대결이 이어집니다. 어느 암살자도 진지하게 길복순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길복순의 전투력을 파악하고 있는 암살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과실이 있다고 한들 바로 목숨 걸고 덤벼드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길복순의 전투력을 아무리 박하게 평가한다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몇은 목숨을 잃거나 살아남아도 큰 부상 혹은 결정적인 장애를 얻게 될 것이 뻔한데 무지성으로 돌격해서 다 죽는다는 게 허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암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복순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암살자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길복순은 굉장히 허점이 많지 않나요? MK에서는 복순의 집이나 차량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차량 번호 등록도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딸이 있다는 것도 딱히 비밀도 아니고 주변에도 말하고 다닙니다. 딸, 학교, 집, 자동차, 주차장, 허점이 이렇게 널려 있는 데다 길복순이 무적도 아니고 폭탄이 터지거나 총 맞으면 죽는 건 똑같은데 왜 정면으로 승부를 거냐고요? 명색이 암살자들이 말입니다. 이건 영화 초반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고 있는 야쿠자 보스를 몰래 납치해서 길에 눕혀두었다는 점에서 이미 암살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길복순의 입장에서는 그를 살해할 수단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순은 정당한 대결을 입에 올려 위험을 자초하고 끝내 총으로 마무리하죠. 이후로는 그런 장면조차 없습니다. 차민규 역시 복순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정당한 대결을 준비합니다. 이게 암살자의 방법이 맞나요? 복순이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멈추게 한 다음 아래로 추락시켜 죽이고 다음날 엘리베이터 수리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차민규가 아무리 강하고 싸울 때 호랑이 소리가 시그니처 사운드로 나온다고 해도 진검승부인 이상 복순에게도 승률이 있는 건데 굳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영화는 그걸 어설픈 감정이나 사랑 같은 것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허탈한 거죠. 거기에 길복순을 더 망가뜨리는 건 이상한 설정들입니다. 저는 이솜의 연기가 좋고 배우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규를 향한 미니의 감정은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의 성이나 관계를 생각하면 두 사람은 남매가 맞고 미니는 오빠에게 근친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양이고 또 미니를 맡은 이솜은 미니를 어딘지 미쳐버린 캐릭터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영화가 그런 설정을 말하다가 맙니다. 특히 미니가 복순을 눈엣 가시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녀의 위험성을 괄시하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복순을 자극하다 목숨을 잃게 되는 부분은 과도한 진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설정의 끝은 복순의 딸 재영에서 극대화됩니다. 재영과 복순의 관계는 처음에는 흥미로워요. 재영이 흡연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최고의 암살자인 복순이 정작 딸인 재영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특기라 할 수 있는 수읽기 능력조차 딸에게는 대응이 안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재밌죠. 하지만 영화는 좀 무리하게 동성애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추구하는 PC함에 있습니다. 저는 적당히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복순은 여성 직장인이고 육아와 직업인으로서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짚어내려고 시도한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려다가 동성애 부분에서는 어설픈 터치를 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영의 레즈비언 장면의 함의와 논의를 이어가는 수준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라는 복순의 비밀에 대응하는 재영의 비밀을 굳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암살자는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동성애는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긴 하지만 범죄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는 마치 동성애를 그런 것으로 묘사합니다. 비밀이라는 카테고리로 성급하게 묶기엔 동성애는 암살과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거죠. 부적절한 표현은 계속 이어지고요. 더 심각한 건 재영의 폭력입니다. 이 영화는 폭력에 대해서 무척 관대한 시선을 보내고 있죠. 저는 을지문덕으로 시작하는 재영의 대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살인을 옹호한다거나 위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논개를 넣음으로써 그저 복순과 여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겠죠. 문제는 재영이 휘두르는 폭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재영은 아우팅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학교 그부의 목에 흉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죠. 여중생이 그부의 목에 구멍이 날 정도로 강하게 찔렀다는 건 살인 미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범죄고 형사재판에 회부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는 요즘 세상에 학교에서 죽일 각오로 상대를 찌르는 장면을 넣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화의 막바지에 재영은 다시 학교를 찾아옵니다. 동성애 상대였던 전 여친에게 인사를 하면서 복수를 하고 나가는 길에 자신이 찌른 남학생을 만나죠. 남학생의 목은 여전히 치료 상태인데 재영은 그런 남학생을 보고 찔린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씩 웃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복순의 범죄는 판타지입니다. 차민규가 러시아에서 술집을 쓸어버리는 장면 역시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재영이 저지른 범죄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복순과 민규의 암살은 그야말로 현실의 일과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이름을 계속 보여주지만 재영의 이야기에는 자립형 살입고 동성애 아우팅, 학교 폭력이라는 아주 민감한 현실의 문제를 엮기 때문입니다. 즉 이건 현실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태도는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를 향한 조롱입니다. 이는 마치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화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대하는 영화의 감수성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웃고 흉기를 휘두른 폭력이 돈 좀 있는 집안인 복순의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역겨운 표현들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존윅의 복제이거나 아류작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지점도 있었지만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요. 민규의 전투 장면은 훌륭했고 우리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지만 정작 외국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죠. 민규가 내가 곧 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클리셰도 클리셰지만 참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규는 그 흉폭한 본성을 보일 때보다 숨기고 있을 때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복순이 암살자 세계에서 받는 대접부터 전투 장면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존윅이 내내 떠오르고 또 다른 영화들이 떠오르는 이 영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없었더라면, 없는 개연성도 만들어내는 전도연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민규가 준비한 복수는 그냥 웃음거리죠. 그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리스크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변성현 감독에게 약간 실망하게 된 영화. 길복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평범한 오락영화, 다른 할리우드의 작품들을 그럴듯하게 흉내낸 아류작. 하지만 배우들은 더는 없을 정도로 최상의 조합이라는 면에서 독특한 맛이 나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아참, 변성현 감독에 대한 이상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그냥 억지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